삼성이 일본 SSD 시장에서 곧 1위에 등극합니다. 그것도 미국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의 독주 체제를 깨고 일본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IT 시장 조사 업체 BCN은 5월부터 일본 SSD 시장 업체별 순위를 조사했습니다. 5월에는 1위 삼성, 2위 마이크론이었고 6월에는 1위 마이크론, 2위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1위를 두고 삼성과 마이크론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이 하반기 안으로 1위를 차지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일본의 자랑 도시바가 파산하면서 일본 SSD 시장에는 미국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삼성의 낌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당시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연달아 출시하자 삼성전자 SSD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 SSD는 범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게임 로딩 시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1TB 이상의 대용량 제품을 밀고 나가자 일본 게이머들은 삼성 제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BCN은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출시하기 전인 작년 8월 삼성의 일본 SSD 시장 점유율은 11%였는데 게임 출시 이후 9월에는 13%, 10월에는 14%, 11월에는 17% 등등으로 계속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치고 올라오자 마이크론은 점점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는 16%였는데 11월에는 14%까지 떨어졌죠. 삼성에게 밀린 겁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10% 이하 점유율을 기록해 논외가 됐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의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니는 올해 하반기에 플레이스테이션 5를 출시합니다. 닌텐도 동물의 숲 에디션처럼 인파가 몰리면 또 일본의 비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 5 출시가 딱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삼성에게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가 출시되면 현지 사용자들이 SSD를 대용량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침 삼성은 지난 7월 신형 SSD를 40개국에서 출시했습니다. 이 신제품은 4TB 용량을 자랑합니다. 현존하는 용량 중 업계 최대죠. 이에 따라 삼성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거라고 한 언론사는 전망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일본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SSD가 탑재된 노트북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하반기에 20%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삼성이 마이크론보다 조금 더 비쌀 텐데 확실히 품질은 삼성이 좋다. 이제 일본 휴대폰 시장만 남았나?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에두이 분노의 컴퓨터 뚜껑 열고 D램이랑 SSD 확인 작업, 그리고선 삼성 SSD 탑재는 일본의 기술이라며 합리화시킴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2017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SSD 시장은 도시바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바는 수많은 기계들을 개발하며 출시 때마다 일본 최초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랬던 도시바가 몰락해 해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일본이 자랑하는 슈퍼컴퓨터에는 삼성전자 D램이 장착됐고 일본 SSD 시장은 삼성이 장악했습니다. 일본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네티즌은 기술력 앞에선 장사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은 기왕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한 거 거추장스러운 일본 애들 내치고 직접 개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30일 삼성전자는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고감도 고성능 포토레지스트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삼성과 LG의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했는데 수출 규제 이후 한국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에 성공해 굳이 일본 기업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듀폰이 충남 천안에 생산시설을 설립해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기업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진 세미캠, SK 머티리얼즈도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들어가자 일본 업체들은 존폐 위기가 닥쳤죠. 그런데 돌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마케팅팀 전무가 공식 석상에서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삼성전자 측은 컨퍼런스 콜 이후 직접 개발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협력사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서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본 업체 의존도를 없애버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스타트업 업체인 인프리아에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SNS텍 등 포토레지스트 개발 업체들과도 MOU를 체결했죠. 삼성은 이번 발표로 협력 업체들에게 지분을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SK 머티리얼즈는 불화수소를 이미 직접 자체 양산 중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SK 하이닉스와 협력해 포토레지스트를 생산 중이죠. 동진 세미캠, SK 하이닉스 등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같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다면 단번에 세계적인 포토레지스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정치적인 이유로 반도체 소재를 규제했습니다. 한번 바꾼 소재 부품은 다시 바꾸기 힘든데 이번에 삼성이 국산화로 바꿀 이유가 생긴 거죠. 우리나라의 한 네티즌은 이제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 쪼지 말고 외교적으로 무기화될 수 있는
있는 것들은 다 대안을 찾아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본인들이 뒷목 잡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삼성은 애초에 탈일본 생산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2019년 7월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소식에 급히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5박 6일의 출장 일정을 마치고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은 얼굴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장단을 긴급 소집했죠. 이 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단기 현안 대처에만 급급하지 말고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도 길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일본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때부터 삼성은 협력사들에게 탈일본 원칙을 엄격하게 제시했습니다. 유럽 소재인 한 협력업체가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한 뒤 한국에서 가공해 납품하면 안 되냐고 요청하자 삼성은 재팬프리 원칙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럽보다 가까운 일본에서 원료를 구해 가공해 납품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인데도 삼성은 일본산은 절대 안 된다며 본사 차원에서 원료를 구하는 방법까지 검토했습니다. 삼성은 협력사들에게 협조 공문까지 띄웠습니다. 앞으로 일본산 쓰면 페널티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협력사에게 일본 부품, 공구, 장비를 전수조사했고 삼성 내부적으로도 일본 장비를 다 바꾸고 있죠. 최근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에 삼성이 위기를 맞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격변 중인데 삼성이나 인텔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보다 전문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 상승세라는 겁니다. 이 네티즌은 디램, 낸드플래시, 파운드리까지 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이 파운드리만 하는 대만 TSMC보다 뒤처진다고 말했습니다. 메모리 기술력에서도 중국 업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니 삼성에서 위기라고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네티즌들은 아직도 14나노 양산도 못한 중국과 비교하는 건 좀 코로나로 일부 사업군 매출 좀 줄었다고 분기 8조 흑자 낸 기업을 위기라고 하다니 세상 기업 다 망했네 등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SMC는 대만 국영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 삼성이 위기감을 느낄만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2030년까지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가 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TSMC와의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하지만 TSMC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TSMC는 매출의 14%를 차지하는 화웨이와 결별한 대신 AMD와 인텔을 한꺼번에 잡았기 때문이죠.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1.5%, 삼성전자가 18.8%였습니다. 인텔의 위탁 생산을 확보하면서 TSMC는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TSMC의 한계는 스스로 반도체를 설계해서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파운드리는 말 그대로 공장에서 생산만 대신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TSMC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게 된다면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인텔, AMD 등이 생산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결국 한동안은 하청기업 신세를 면하지 못하겠죠. 또 언제든지 다른 파운드리 회사가 새로 나타나 인텔이나 기타 미국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이 그곳으로 하청을 준다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삼성이 건재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삼성전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화웨이 내부에서는 삼성을 NN, 넥스트 노키아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망한 노키아의 전철을 밟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일본이고 중국이고 가만히 놔두질 않네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을 꺾을 정도면 인정하겠는데 화웨이는 내수발로 정신 승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휴대폰 사업만 하는 줄 아나 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삼성전자는 반중 정서에 힘입어 인도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을 보이콧하자 삼성전자의 2분기 인도 시장 점유율은 26%를 기록하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샤오미는 29%로 1위를 기록했는데 1위와는 단 3% 차이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시장 점유율은 16%로 3위였습니다. 1분기 만에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거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역시 중국을 멀리하자 좋은 일이 생긴다. 인도 파이팅? 진짜 될 놈인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 중국 나오더니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년 사이 중국에서 생산 라인 4개를 철수했습니다. 삼성은 돈 안 되는 지역을 과감히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를 최빈국에서 후진국으로나마 성장시키고 중국인들 먹여 살린 건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이런 세계적인 외국 기업들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할 텐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1등하겠다고 몇십조 투자 계획을 밝히니